지금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는 5년 후 귀하께서 독립적으로 걸으실 수 있을지,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모든 움직임을 자녀에게 의존하며 지내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한 가지 질문을 연구하는데 지난 18년을 보냈습니다. 왜 두 사람이 똑같은 엽산 보충제를 똑같은 용량으로 복용하는데 한 사람의 무릎 통증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악화되어 결국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18년 동안 저는 이 질문에 몰두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연구시설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관절 염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네, 지금 바로요. 무릎에 손을 대고 천천히 구부려 보십시오. 그 갈리는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녁보다 아침에 더 아프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귀하는 골든타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직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기다리신다면, 1년을 기다리신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닫힙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3세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제 진료실로 오셨는데 제 사무실로 올라오는 새 계단조차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엽산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품질 엽산이었습니다. 비싼 엽산이었습니다. 따님이 약국에서 사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시장 가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만두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 박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바로 이때 저는 문제가 엽산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시계를 따릅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깨어난 후 정확히 45분 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때가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울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면 관절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간에서 처리되어 아무 효과도 내기 전에 배출됩니다. 저는 이 복용시간 프로토콜을 연구하는 데 3년을 보냈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테스트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 환자들에게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15년 동안 고통받았던 환자들이 3주 만에 갑자기 50% 통증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21일 만에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첫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엽산을 복용해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이것은 코르티솔 리듬과 동기화되어 제가 염증 관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엽니다. 이 시간대에 엽산은 활액의 염증 표지자에 직접 결합합니다. 이것은 무릎 관절 내부의 액체입니다. 엽산이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이 액체에 도달하면 일어나기 전에 연골 손상을 막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3가지 흔한 아침 식사 음식이 이 과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엽산을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이 3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드시면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용량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준 권장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관절 염증의 경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임상 연구에 따르면 8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하며 일반 엽산이 아닌 메틸 엽산이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일반 엽산을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제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아침 식사 45분 전 800 마이크로그램의 메틸 엽산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제가 피하라고 한 3가지 음식을 피했습니다. 3주 만에 지팡이 없이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완전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용량, 흡수를 촉진하는 음식들, 그리고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아침 식사 항목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무릎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73세이고 여전히 쉬지 않고 1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제 무릎은 40대 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5년 전에는 통증에 움찔하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바꿨는지, 그리고 엽산을 복용하는 시간이 왜 극심한 통증과 완전한 자유의 차이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하는 데 18년을 보냈습니다. 만성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이를 증명할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용하고 계신 엽산 보충제는 무릎에 거의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엽산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호르몬 주기를 거칩니다. 오전 5시와 아침 7시가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명종입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관절이 움직일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상승하면 활액 내 염증 표지자도 함께 촉발됩니다. 활액은 무릎 관절 안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액체입니다. 이 염증 표지자들은 작은 단검과 같습니다. 연골을 공격합니다. 보호 조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일어납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8시나 9시쯤 아침 식사와 함께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염증 표지자들이 방출된 상태입니다. 이미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골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집이 이미 다 타버린 후에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첫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엽산을 복용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엽산이 코르티솔 급증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시간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염증 표지자들이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직접 결합합니다. 중화시킵니다. 공격자가 당신에게 도달하기 전에 경호원이 막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37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식사 45분 전에 엽산을 복용한 환자들은 하루 중 아무 때나 같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염증 감소 효과가 300배 더 뛰어났습니다. 300배입니다. 30% 더 좋은 게 아닙니다. 300배 더 강력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실 때 절뚝거리며 남편 팔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1층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장애를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메틸엽산 4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 아침 6시 15분에 7시 아침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9일 만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시장을 다녀왔는데 통증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3주 만에 계단을 정상적으로 오르셨습니다.
2달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금정산을 등산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않았던 단순한 생화학입니다. 우리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엽산은 그 리듬과 함께 작용하거나 반대로 작용합니다. 보충제를 코르티솔 주기와 동기화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접근하지 못하는 대사 경로가 열립니다. 엽산은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상된 연골 기질을 재건하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45분이라는 시간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왜일까요? 엽산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30분에서 40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복용하면 코르티솔 급증 전에 빠져나갑니다. 너무 늦게 복용하면 염증 손상이 이미 시작됩니다. 수년간 엽산을 복용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방법으로 바꾸니 2주 만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보충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용량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해보십시오. 평소 아침 식사 시간 45분 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엽산 보충제를 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신문을 읽으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정확히 45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무릎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 왜 이 45분이라는 시간이 엽산이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이해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던 과학입니다. 수십억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매우 특정한 대사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자연스럽게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치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코르티솔 최고치 동안 장세포들이 특별한 수용체 통로를 엽니다. 이 통로는 깨어난 후 약 90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이 수용체 통로를 기차역의 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시간에 열리고 그 기차를 놓치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엽산이 최대 농도로 혈류에 도달하려면 이 통로를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하면 이 통로들이 꽝 닫힙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몸은 공복대사에서 식후대사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듬 환자들이 아침 식사 후에 엽산을 복용했을 때 혈중 엽산 수치는 식사 45분 전에 복용했을 때의 18%에 불과했습니다. 18%입니다. 즉, 삼키는 엽산의 82%가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릎의 염증 조직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맞춤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엽산이 음식 섭취, 정확히 45분 전에 빈속으로 들어가면 메티오닌 호모시스테인 순환이라는 대사 경로를 촉발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을 날마다 무릎 염증을 타오르게 하는 작은 불씨라고 생각하십시오. 엽산은 소화기이지만 아침 식사 전에 도착할 때만 그렇습니다. 왜 아침 식사 전일까요? 위장이 비어있고 코르티솔이 높을 때 엽산이 활성 형태인 4번 메틸테트라하이드로 엽산으로 300배 더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300배입니다. 이 활성 형태만이 실제로 활액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결합하여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활액은 무릎 안쪽의 윤활액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뼈가 뼈에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클리닉에 오실 때 차에서 입구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엽산 영양제를 2년 동안 드셨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수입한 비싼 엽산을 사드렸습니다. 고품질의 좋은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5시 45분에 엽산을 드시고 6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용 시간만 바꾸시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마시고요. 새 영양제를 사지 마세요. 식단도 아직 바꾸지 마세요. 그냥 약 드시는 시간만 바꾸세요. 3주 후에 박 여사님이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팔걸이를 잡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장까지 왕복 40분을 쉬지 않고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딸분이 우셨습니다. 무릎 수술비를 내려고 집을 팔아야 사나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엽산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45분이라는 시간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30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엽산이 위에서 실제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으로 이동하는데 18분에서 22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음식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차단하기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특수 수용체를 완전히 포화시키는데 20분에서 25분이 더 필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음식이 방해하기 전에 엽산의 40%만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60분을 기다리면 이미 코르티솔 피크를 지나쳤고 그 수용체들이 자연스럽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45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혈액 검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엽산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최고 품질의 엽산을 드시고 계실 수도 있고 매달 돈을 쓰고 계실 수도 있지만 무릎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년 넘게 서울에서 혼란스럽고 좌절한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엽산을 성실하게 드셨다고요? 매일 빠짐없이요. 하지만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악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수십만 원을 영양제에 쓰고도 아무 효과가 없는 분들을 봤습니다. 문제는 영양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특정한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모든 장기, 모든 시스템이 리듬을 따릅니다. 엽산 흡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몸이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대, 황금 시간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소화 시스템이 최대 효율로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중에 엽산을 드시면 이미 그 시간대를 놓친 겁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 몸은 완전히 다른 대사 상태로 전환됩니다. 소화 효소가 시스템에 쏟아집니다. 위산 농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엽산이 무릎 관절의 염증 지표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특정 경로가 차단됩니다. 완전히 차단됩니다. 삽입 5분이라는 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강남의 영양생화학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식사 전 다양한 강역으로 엽산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30분은 너무 짧았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엽산이 완전히 혈류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0분은 너무 길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5분은 그것이 최적점이었습니다. 몸의 한겸증 경로가 열릴 때 정확히 엽산이 혈액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릎 관절은 활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액체는 연골을 완충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이 액체가 염증 지표로 끈적해집니다. 이 지표들은 작은 단도와 같아서 연고를 계속 찌르며 날마다 닳게 만듭니다. 엽산이 적절한 시간에 혈류로 들어가면 이 염증 지표에 직접 결합하여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소화 시스템이 음식 처리로 압도되기 전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인천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였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엽산을 드셨습니다. 2년 동안이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아파트 계단을 3번 쉬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클리닉에 오셨을 때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엽산을 언제 드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7시 30분쯤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6시 45분에 드시라고요? 식사 45분 전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엽산, 같은 용량, 같은 아침 식사. 복용 시간만 달랐습니다. 3주 후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통증 없이요. 2년 동안 효과가 없다가 3주간 올바른 시간에 드셨더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실제로 아주 간단합니다. 코르티솔 피크 시간대에 빈속에 엽산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소화 경쟁을 우회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수용체 부위를 막는 단백질 분자가 없습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지방이 없습니다. 엽산 분자가 소장의 특정 운반 단백질에 직접 부착됩니다. 이 단백질들은 아침 코르티솔 시간대에만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엽산을 붙잡아 최대 속도로 혈류로 급히 보냅니다. 혈액에 들어가면 엽산이 이동합니다. 염증 부위로 직접 전달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입니다. 몸은 문제가 있는 부위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을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엽산은 첫 식사가 소화와 함께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무릎 관절에 도착합니다. 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엽산이 이미 제자리에 있고 활액에 있는 염증 표지자들과 이미 결합되어 있다면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300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엽산을 섭취하면 실제로 무릎 관절의 활성 형태로 도달하는 것은 약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으로 섭취하면 그 수치는 거의 70%까지 올라갑니다. 계산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몸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엽산 보충제와 함께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음식과 엽산의 효과를 조용히 파괴하는 3가지 아침 식사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다시 자유롭게 걷는 것과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먼저 엽산 흡수를 배가시키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 45분 전에 엽산 보충제를 섭취하면 위산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엽산 정제와 함께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차단하는 보호 반응을 유발합니다. 뜨거운 물은 엽산 분자가 장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시킵니다. 온도는 천인 약 37도여야 합니다. 엽산을 섭취한 후 30분 후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엽산은 수용성이지만 무릎 관절에서 표적으로 하는 염증 경로는 장벽을 통과하여 운반하기 위해 지방 분자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엽산의 최대 70%가 사용되지 않고 몸을 그냥 통과합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무릎 염증은 계속되고 해결책은 변기로 흘러내립니다. 가장 좋은 지방 공급원은 아보카도 반개입니다. 지역 시장에서 아보카도를 구할 수 없다면 플레인 요거트 작은 그릇에
정확히 올리브 오일 1스푼을 섞어 사용하세요. 부산의 일부 환자들은 참기름 1스푼을 그냥 마십니다. 특정 종류의 지방은 타이밍보다 덜 중요합니다. 엽산 후 30분, 그 다음 지방. 이 순서는 신성합니다. 지방 섭취 후 15분 후에 첫 번째 진짜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에는 완전한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몸은 무릎에 손상된 연골을 재건하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엽산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받아들이도록 세포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삶은 달걀 2개가 완벽합니다. 구운 고등어 작은 조각과 함께 부드러운 두부도 훌륭합니다. 찐 닭가슴살 작은 양도 아주 잘 작동합니다. 이제 엽산 효과를 완전히 차단하는 3가지 아침 식사 항목입니다. 적어두세요.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세요. 첫 번째, 곡물 기반 아침 시리얼. 상자에 비타민 강화라고 써있든 상관없습니다. 뼈 건강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든 상관없습니다. 아침 시리얼에는 피트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소화관에서 엽산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몸은 이 화합물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엽산은 혈류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무릎에도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것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염증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찬장에 시리얼이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두 번째, 오렌지 주스 또는 아침 식사와 함께하는 감귤류 주스. 이것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감귤류는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엽산과 동시에 섭취하는 고용량의 비타민C는 소장의 동일한 흡수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비타민C 분자는 더 작고 빠릅니다. 엽산을 완전히 밀어냅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 있지만 오후 2시 이후에만 엽산 복용 후 최소 6시간 후에만 가능합니다. 아침에 감귤 주스는 무릎 회복에 독입니다. 세 번째, 엽산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나 녹차. 이러한 음료의 폴리페놀은 엽산과 결합하여 생물학적으로 비활성화시킵니다. 인천에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6주 동안 완벽하게 엽산을 섭취했지만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보충제를 먹은 직후 매일 아침 녹차 2잔을 마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중단하고 점심까지 기다린 순간 그의 무릎 통증은 단 11일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차 2잔이 그에게서 6주의 치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아침 시간대에는 안 됩니다. 최소한 전고까지 기다리세요.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음식 조합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칼슘은 비타민C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엽산 흡수를 차단합니다. 칼슘을 섭취한다면 저녁으로 옮기세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요. 절대로 칼슘과 엽산을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다시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회복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세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 엽산 30분 기다립니다. 아보카도 반개 또는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먹습니다. 15분 기다립니다. 단백질을 먹습니다. 시리얼 금지, 감귤 금지, 아직 커피 금지. 이 45분 시간대가 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18년간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45분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 타이밍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것이 엽산이 약한 진통제처럼 작동할지 아니면 염증을 근원해서 표적으로 하는 정밀 의약품처럼 작동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5시에서 17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몸은 평생 매일 이것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팀이 이해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은 서울 대사연구소에서 발견한 것은
이 코르티솔 급증이 소화기관에 매우 특별한 시간대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90분간 지속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소장내벽의 세포들이 엽산 흡수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해집니다. 엽산을 혈류로 끌어들이는 작은 통로인 운반 단백질이 이 시간에 400%나 증가합니다. 400%입니다. 장벽이 모든 차선이 열린 고속도로처럼 변에서 최대 속도로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엽산을 복용해야 합니다. 30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왜 이 정확한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코르티솔 시간대에 완전히 빈속의 엽산을 복용하면 12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12분입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관절로 가는 혈류가 아침 순환 속도의 최고치에 달합니다. 엽산 분자가 무릎 관절로 앞서 말씀드린 활막액으로 직접 이동하며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표지자가 연골에 대한 일일 공격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엽산이 사이토카인이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결합합니다. 불꽃이 튀는 순간 소화기를 뿌리듯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엽산을 복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위장에 있는 음식, 특히 잘못된 음식은 경쟁을 만듭니다. 다른 영양소들이 같은 운반 단백질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흡수율이 즉시 70%나 떨어집니다. 더 나쁜 것은 아침 식사를 먼저 하고 나서 엽산을 복용하면 코르티솔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식사 후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황금 시간대가 닫힙니다. 그리고 복용한 엽산은 정상 효율로만 작동하는데 이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방법보다 300배나 약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지팡이 2개의 의지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양쪽 무릎에 심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엽산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2년 동안이나요? 비싼 수입 엽산 캡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고 써 있어서 자기 전에 복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무릎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45분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800 마이크로그램 엽산 정제한 알, 아침 식사 45분 전 정확히 200ml의 실온물과 함께. 찬물이 아닙니다. 실온이 흡수에 중요합니다. 9일 만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지팡이 없이 시장까지 걸어가셨다고요? 샤파라레스타 넥스타 시타가자메트자 시 1일째 되는 날 난간을 잡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동기화했을 때 생화학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합니다. 3가지 흔한 아침 식사 품목이 시간을 완벽하게 맞춰도 엽산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첫째, 커피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마시는 아침 커피에는 엽산과 결합하여 염증 표지자에 붙지 못하게 만드는 클로로겐산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을 복용한 후 최소 90분은 기다린 다음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둘째, 칼슘이 강화된 오렌지 주스입니다. 칼슘이 장의 엽산 수용체 부위를 막습니다. 셋째, 통곡물 빵이나 시리얼입니다. 통곡물의 피트산은 엽산 기량제입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망칩니다. 엽산 복용 45분 후에 드시는 아침 식사는 간단해야 합니다. 찐 계란, 부드러운 두부, 잘 익힌 흰 쌀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보카도 반개 같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입니다. 지방은 엽산이 혈류에서 더 오래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간 방법은 제한이 아닙니다. 거의 효과가 없는 엽산과 무릎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엽산의 차이입니다. 이제 엽산 흡수를 완전히 파괴하고 여러분을 무릎 통증에 갇히게 만드는 3가지
아침 식사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이 음식들 중 하나라도 드시면 그 보충제를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지금 부엌에 있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적어도 하나는 드셨을 겁니다. 첫 번째 적은 커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커피 업계가 알리고 싶지 않은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커피의 탄닌이 소화관에서 엽산 분자와 직접 결합하여 완전히 쓸모없게 만듭니다. 엽산을 복용하고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최대 78%까지 감소합니다. 즉, 엽산의 22%만 혈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체내를 그냥 통과해 낭비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엽산 보충제를 충실히 복용했는데도 무릎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울면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여쭤봤더니 아침 커피와 함께 엽산을 복용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냥 커피였습니다. 그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다른 것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3주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수년간 괴롭혔던 통증이 60%나 줄었다고요. 엽산 복용 전 커피를 없앤 것만으로요. 두 번째 적은 통곡물 빵입니다. 통곡물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세뇌당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통곡물에는 소장에서 엽산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화합물인 피트산이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피트산은 엽산에 달라붙어 장세포가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곡물 토스트, 통곡물 시리얼을 드시면 엽산을 복용하기 90분 이내에 건강해 보이는 잡곡빵을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절반으로요? 저는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의사가 심장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통곡물 식빵 2조각을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엽산 영양제를 드셨죠? 4개월이 지나도 무릎 염증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엽산 복용 전 식단에서 통곡물 빵을 없애고 점심으로 옮긴 순간 단 한 달 만에 염증 수치가 42%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요. 엽산이 드디어 체내로 흡수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적은 칼슘 강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건강해 보입니다. 칼슘도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엽산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재앙을 만듭니다. 칼슘은 장벽에 같은 흡수 수용체를 놓고 엽산과 직접 경쟁합니다. 강화 주스의 칼슘으로 체내를 채우면서 동시에 엽산을 섭취하면 칼슘이 이깁니다. 칼슘이 엽산을 밀어내고 모든 수용체 부위를 차지합니다. 엽산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게다가 오렌지 주스의 높은 당분 함량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엽산이 염증을 줄이는데 필요한 특정 대사 경로를 방해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4세 이 씨를 진료했는데 그분은 더욱 건강해지려고 매일 아침 칼슘 강화 오렌지 주스 큰 잔을 영양제와 함께 마셨습니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깨진 유리가 서로 갈리는 것 같다고 하셨죠? 오렌지 주스를 없애고 엽산 복용 45분 전에 맹물로 대체했을 때 단 17일 만에 통증 수준이 10점 만점에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를 없앤 것만으로 17일 만에요.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아프신가요? 그 통증은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무해해 보이는 식품이 엽산 흡수를 방해해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엽산 복용, 전 2시간 동안 커피, 통곡물 빵, 칼슘 강화, 오렌지 주스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에서 재환자 2,000명 이상이 3주 안에 무릎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다듬은 방법이며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하지 마세요.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연골 재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위벽을 준비시키고 45분 후에 엽산을 받을 특정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처음에 실패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찬물을 마셨는데 이는 위 혈관을 수축시키고 흡수를 60% 차단합니다. 둘째,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0분을 기다린 다음 이 간단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60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복부를 마사지합니다. 부드러운 압력으로 오른쪽 아랫배에서 위쪽으로 가로질러 왼쪽으로 내려가며 움직입니다. 이것은 엽산이 수송 단백질과 결합하는 정확한 소화 경로를 자극합니다. 저는 일부 환자들은 엽산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동일한 보충에도 개선이 없는 이유를 연구한 후 이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기상 후 35분이 지나면 엽산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엽산이 아닌 메틸엽산 8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일반 엽산은 간에서 전환이 필요하며 55세 이후에는 70%의 사람들이 이 전환에 필요한 효소를 잃습니다. 메틸엽산은 이것을 완전히 우회하여 혈류로 직접 들어갑니다. 넷째, 엽산 복용 후 정확히 10분을 기다린 다음 삶은 달걀 하나와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십니다. 이 조합은 엽산을 장벽을 통과하여 활액으로 운반하는 정확한 지방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17가지 식품 조합을 테스트했는데 이 조합이 다른 어떤 옵션보다 관절 조직으로의 침투가 300배 더 좋았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시행하는 동안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아침 식품이 있습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첫째, 오렌지 주스. 비타민C가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오렌지 주스의 구연산은 몇 분 안에 엽산 분자를 파괴하는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강화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페이스트리. 강화 밀가루의 합성 엽산은 메틸 엽산과 같은 수용체를 놓고 경쟁하여 진짜 엽산이 작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셋째, 엽산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나 녹차. 탄닌이 엽산과 결합하여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지난 겨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한 채 오셨습니다. 73세, 다양한 영양제와 치료에 80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딸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완전히 누워 지내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죠.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45분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11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걸어갔다며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21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활액 분석 결과 염증 표지자가 87%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코르티솔이 기상 후 정확히 45, 50분의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관절 조직의 특정 통로를 엽니다. 이 좁은 시간대에 엽산이 도착하면 염증 부위로 직접 쏟아져 들어가 연골을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을 중화합니다. 다른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면 혈액에서 순환하다가 무릎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장에서 걸러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이 방법의 첫 주 동안 약간의 무릎 관절에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통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 표지자들이 중화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일째가 되면 이러한 감각이 사라지고 유연성이 처음으로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내일 아침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방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15분 일찍 알람을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수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45분간의 정확한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희망을 주었다면, 다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오늘 이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지 속에서 하루라도 더 고통받게 두지 마십시오. 댓글에 내일부터 무릎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다짐을 하십시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걷고 있는 미래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몇 시에 엽산 보충제를 먹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아침 식사 음식을 피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21일 무릎 통증 제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획기적인 타이밍 프로토콜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생활을 바꾸는 정보를 알아야 하는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